한국전쟁 양민학살에 대한 진상규명이 더딥니다. 도내에도 학살의 참극이 많았지만 조사도 명예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자치단체별 쟁점과 과제를 진단합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익산시장 선거에서 불거진 KTX 역사 문제를 알아봅니다. 오늘 전주가 34.8도까지 올라가는 등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마가 시작돼 최대 2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5 한국전쟁의 또 다른 비극은 이념 대립 속에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입니다. 도내에도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됐지만 제대로 된 진실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민간인 3만 명이 희생된 제주 4.3 사건은 대통령의 진상규명 약속 이후 그 실체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민간인 학살이 이루어진 전북의 아픔은 여전히 수면 아래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전북도당이 있던 순창 회문산과 가까운 임실 폐광굴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이 서려 있습니다. 이처럼 성인 한 명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어두컴컴한 굴 안에서 수백 명의 마을 주민들이 숙식을 하며 생활했습니다. 1951년 빨치산 토벌 위에 군인과 청년대원들이 몰려들면서 비극은 시작됐습니다. 굴 입구에 불을 피워 연기가 순식간에 들어찼고 아이열은 할 것 없이 최대 600명이 희생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남은 주민들은 빨갱이 가족이라는 오명 속에 숨죽여 살아야 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아수라쟁이야. 시체를 어른들이 찾아갖고 나왔어. 볼 수 없어. 말도 못하지. 민간인 학살은 임실 외에도 전주와 순창, 고창에서 잇따랐지만 희생자 명예회복이나 진상규명은 더디기만 합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줘야만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 활동이 빠르면 내년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북의 민간인 학살은 여전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6.25 전쟁통에 가족을 고향에 두고 온 실향민이 도내에만 1000여 명이 이릅니다. 이들 모두 이산가족 상봉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찬익 기자가 실향민 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잘 가꿔진 잔디동산의 북쪽을 향해 망향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6.25 전쟁으로 피난 온 황해도 주민들이 터를 잡은 이 마을은 한때 실향민이 5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며 많은 실향민이 세상을 등졌고 남은 100여 명의 주민들은 백발 노인이 됐습니다. 김영국 할아버지는 10남매 가운데 북한에 남은 둘째 누님을 살아서 볼 수 있을까 고향에 갈 날만 학수고대한 지 언 60여 년입니다. 돈을 내도록 뒤에서라도 가족에 있는 사람. 내 돈을 몇 장을 뒤에서라도 고향 땅 밟아보기 위해서. 공교롭게도 6.25 전쟁 기념일인 오늘 8월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명단 추첨이 있었습니다. 1차 500명을 뽑는데 누님이 북에 있는 김창석 할아버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 형님이 2번씩이나 신청하는데 보호자를 해서 내가 보호자를 해서 가기로 다 해놨어요. 선물까지 다 사놨다도 못 말하네. 도내 이산가족 실향민만 981명, 전국적으로 5만 6천 명에 이르다 보니 상봉 명단에 뽑히는 것 자체가 로또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20년 가까이 신청해도 탈락되고 해서 100명이 아니라 1년에 적어도 수백 명, 1000여 명 이상이 상봉을 할 수 있도록.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 속에 자유로운 교류와 만남이 확대돼 전쟁이 남긴 민족적 비극에 마침표가 찍히길 기대해봅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전주 MBC는 오늘부터 민선 7기를 앞두고 단체장 당선인의 과제와 비전을 점검합니다. 익산시는 지방선거에서 KTX 혁신역 신설 문제가 부각되면서 공방이 뜨거웠던 곳인데 당선자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열흘 앞두고 터져나온 KTX 혁신도시역 신설 문제. 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역사 신설 타당성 용역 발주가 불씨가 됐습니다. 사실 전주역은 너무 멀고 외지 방문객도 늘어
교통 인프라 확충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제3의 금융도시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교통 인프라가 지금 절대 부족하잖아요. 정차익을 만들므로써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 다시 창조된다. 평화당과 정원율 후보는 익산 죽이기라며 배수진을 쳤고 지방선거는 일단 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전주권 주민들의 요구는 여전해 당선자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우리 익산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차라리 익산 시민들 다 죽이고 가져가면 그때나 가능할지 모를까. 100년 전 철도 개설로 역사가 시작된 익산이 100년 만에 호기를 맞았는데 이를 빼앗아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 정 당선자는 역사 신설 대신 전주와 김제, 군산과 익산을 연결하는 광역전철을 신설해 어디서든 편리하게 익산역을 이용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합니다. 전라북도만 유일하게 지금 전철 오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도 전철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익산역을 중심으로 철도교통 체계가 새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산 1,000억 원이면 폐역이 된 아중이나 와룡, 기능이 쇠퇴한 동산 부용역을 활용할 수 있어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며 전북 전체의 이익을 따져보자는 주장입니다. KTX 혁신역보다는 광역전철이 효과적이라는 당선자의 절충안이 익산은 물론 전북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군산이 지역구인 재선의 김관영 의원이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도내 현역 의원들이 지방선거 패배를 딛고 중앙정치권에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김관영 의원이 국회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직에 올랐습니다. 김신임 원내대표는 군산이 지역구로 재선의 국회의원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앞으로 1년간 바른미래당의 원내 정책을 진두지휘하며 당 재건 활동을 주도하게 됩니다. 김 의원은 당내 화합을 목표로 젊고 실력 있는 야당 민생 우선 정당을 앞세워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젊고 강한 야당을 꼭 만들어 내겠습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는 바른미래당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내에서도 당선자가 시의원 2명에 그칠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했습니다. 도내 선거를 총괄했던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훼손된 정치적 위상을 되찾게 될지 여부가 주목됩니다. 민주평화당 소속 도내 현역 의원들도 당권 도전에서 새롭게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8월 5일로 예정된 평화당 전당대회에 전주 덕진의 정동영, 정읍 고창의 유성엽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공식화해 도내 유력 정치인 사이의 대결 구도입니다. 뭔가 이번 전대를 통해서 이 당의 면모를 일신시키지 않으면 정말 존폐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당에 임하지 않으면 곤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당까지 8월로 잇따라 전당대회 일정을 잡으면서 지방선거 이후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커지고 있는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내 의원들의 정치적 선택도 관심입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전주를 방문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선거에서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내준 점 감사한다며 다음 총선에서 전북 인물 배려로 보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20명의 정의당 출마자 가운데 지방의회 당선인 7명은 민생 챙기기와 함께 재량 사업비와 관광성 해외 연수 근절 등에 앞장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이 독점한 11대 도의회 원구성 여부가 주목됩니다. 도의회 개원을 앞두고 원구성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의장에 전주 송성환, 부안 최훈열 당선인, 부의장에 완주 송지용, 임실 한완수 당선인이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도의원 정원의 92%가 넘는 당선자를 낸 민주당은 내일 간담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을 조율할 계획이며 원구성 임시회는 다음 달 2일 열립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올 들어 가장 더운 하루였는데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대학 배달의 감자밭에서 수확이 한창입니다.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평소 익숙했던 농사일도 녹록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칫 고온 현상에 감자가 상할 수 있어 농부에서는 쉴 틈이 없습니다. 더우니까 아무래도 땀도 많이 나고 일하는 게
좀 무뎌지고 일하는 속도도 너무 늦어지고 한여름을 방불케 하는 무더위에 전북 지역도 한껏 달아올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4.8도를 최고로 도내 모든 시군의 수온주가 30도를 훌쩍 넘어서며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폭염의 기세가 꺾이겠지만 더 큰 걱정은 장맛비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아침부터 도내 전역에 80에서 150mm 정도 비를 예보한 상황. 곳에 따라 최대 200mm가 넘는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어 농경지 침수와 시설물 붕괴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27일 새벽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며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므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까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는 날이 계속되겠다고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올 들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됐습니다. 도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8일 서해 바닷물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나왔다며 어패류는 반드시 익혀 먹고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무주 산골영화제가 오늘 폐막했습니다. 올해 무주 산골영화제에서는 27개국 77편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져 영화 애호가와 주민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올 영화제 수상작은 창 섹션 부분 뉴 비전상에 김의석 감독의 죄 많은 소녀가 선정됐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는 오늘 전주 오펠리스 웨딩홀에서 참전 용사 600여 명과 한국전쟁 68주년을 추모하는 평화수호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유공자의 넋을 기리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이어갈 것을 결의했습니다. 군산시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군산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하고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 가맹점 모집에 나섰습니다. 발행권 종은 5,000원권과 만원권 2종이며 추석 연휴 전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2일까지 시 블로그를 통해 일자리와 청년, 문화, 도시, 복지 등 7개 주제로 시민 제안을 접수합니다. 시민 의견은 민선 7기 변화와 도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정읍시에 처음으로 금연 아파트가 지정됐습니다. 정읍 시기동 코아루 천년가 아파트는 전체 가구 53%의 동의를 얻어 복도와 계단, 주차장 등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으며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 단속이 실시됩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평등 교육 실현을 위한 전북 학부모회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 법외노조와는 전임 정권의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법외노조 행정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전교조 합법화는 교육적폐 청산이라며 법외노조 행정 처분을 취소하고 교사들이 자유롭게 노조 활동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도심을 중심으로 방풍 커버 없이 도로변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집중 점검합니다. 에어컨 실외기는 배기구 열기가 보행자에 닿지 않도록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설치하거나 방풍 커버를 씌우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자 전라북도는 가축 재해 예방 상황실을 운영하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무더위에 취약한 가금류와 돼지 축사에 환풍기와 제빙기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재해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이 해경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4월부터 2달간 특별 단속을 벌여 제때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조업에 나서거나 무등록 선박으로 운항한 37척을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선주 5명을 형사처분하고 운항 이력이 없는 32명은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말다툼을 하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64살 A씨에 대해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전주의 한 공원에서 만취 상태로 63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안군이 마이산 북부 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스탬프 투어를 운영합니다.
스탬프 투어는 산약초타운과 홍삼스파 등 마이산 북부 지역의 명소를 방문하고 인증 도장을 받는 것으로 관광 안내소에 제출하면 상품으로 1일권 전북 투어 패스 카드가 제공됩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만남을 거절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78살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6일 여자친구인 51살 B씨의 집 현관문을 공구로 뜯어 들어간 뒤 B씨를 위협해 2층 창문에서 떨어지게 한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